안녕하십니까? 석장리에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는 목재의 마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감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셀락이라고 하는 천연 마감 재료를 이용해서 마감하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 마감된 결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컵 받침이 되겠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표면에 마감된 것이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니스라고 부르는 이 화학칠을 혹은 우레탄이라는 도장을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표면의 이게 질감이 아주 매끄럽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칠처럼 천연 칠을 이용한 셀락이라는 천연 칠을 이용한 마감인데 오늘 이 셀락 마감을 이용을 해서 컵받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 표면 마감이 좋아서 유럽의 왕실의 가구들이 표면이 이제 매끄러운데 그런 가구 마감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마감이고요. 아, 이 최근에는 기타 악기들의 마감 재료로 쓰이는데 그것도 이제 수공예로 만든 기타나 악기들의 마감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고가 마감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에 사용하는 마감재가 원목에 사용하는 마감재가 천연 재료하고 이제 인공 재료로 크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접하는 거는 인공 재료들이죠. 이제 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오는 이제 니스라고 얘기하시는 수성 바니쉬 혹은 니스 뭐 이런 것들하고 라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 용도 자체가 마모성이라든지 목재 자체 표면 보호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나무 자체 자연 성분하고는 완벽하게 일치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오래되면 나무에서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많이 이렇게 달았을 때 사용감이 있었을 때는 에, 전체적인 그 더러움이 더뭐 표현이 더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천연 재료를 이용을 하면 언제든지 사포를 해서 표면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 뒤에 바로 마감을 해버리면 10년을 썼어도 작년에 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칠 재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칠 재료 가장 유명한 거는 오칠 정도가 되겠죠. 오칠. 오칠의 정식 영어 명칭이 레커입니다. 레커. 우리가 알고 있는 라카. 라카가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니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니스. 니스라는 용어는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의 표현도 아니고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제 그 정식 명칭은 바니쉬인데 바니쉬의 발음을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와니스라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니스라는 명칭이 와전이 되거나 이제 변형이 돼서 니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니스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근본이 없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스라는 표현보다는 바니쉬가 이제 바른 표현이고요. 바니쉬 자체도 사실은 아주 천연 재료입니다. 천연 재료. 원래 바니쉬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그 송진이 식물성 수지인데요. 식물성 수지인 송진을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경화성 오일이 린시드 오일이라고 아마씨 기름이 있습니다. 아마씨 기름과
송진과 그거를 녹일 수 있는 기름이 용제로서 이제 테레핀유라고 해서 이제 그 소나무에서 추출한 용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바니쉬인데요. 그 바니쉬 자체를 개선을 해서 화학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요즘에 수성 바니쉬, 유성 바니쉬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의 바니쉬도 천연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재의 마감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목재의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중도, 상도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감을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는 목재의 가장 처음에 발려지는 그 도료를 이제 뜻하는데 하도를 하는 이유는 목재 자체가 이게 숨구멍도 있고 이게 이제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약하거든요. 표면 자체가 부스러지거나 시간에 가면 특히 수분 습도나 온도에 의해서 이제 수축 팽창을 하면서 수분이 들어가면 변형이 오게 돼 있죠. 그 변형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발려질 중도나 상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하도라는 작업입니다. 하도. 그래서 하도는 몇 번을 칠해야 하도가 완료되는 것인가? 그래서 화도 자체를 하도가 다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목재가 더 이상 도료를 흡수하지 않는 정도.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이다, 두 번이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서너 번을 해도 하도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도의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재의 도료가 흡수되지 않는 상태를 이제 하도라고 얘기를 하고 하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이제 중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7 중에 중간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중도는 보통은 이제 색을 표현하는 단계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목재 중에 이제 색을 아주 진하게 입혀야 될 경우에는 페인트 같은 그 도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염료나 안료를 가지고 이제 색을 넣는데 보통 이제 그 원목 쪽에서는 스테인이라는 것을 이제 처리하게 되죠. 스테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스테인이라는 것은 이제 안료쯤에 해당됩니다. 안료쯤 해서 목재에 색을 입히는 경우인데 통상 투명하게 할 경우에는 중도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색을 입힐 경우에는 이제 하도 다음에 칠한다고 해서 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도는 맨 마지막에 칠해짐으로 해서 표면에 밝기, 표면에 이제 반사율이라든지 표면에 이제 거칠기, 또 혹은 이 반사광 같은 거를 조절해주는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칠을 상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 목재 이제 칠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하도하고 상도 정도로 이제 끝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늘은 이제 주 메인은 천연 재료를 사용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셀락이라는 거는 이제 이 자체가 하도도 가능하고 이제 상도도 가능한 그런 이제 도료가 되겠고요. 이 오일 중에 이제 린시드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목 공예를 하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오일인데 아마씨 기름이죠. 요거하고 이제 동급쯤 되는 거가 이제 중국을 기원을 하고 있는 텅오일이 되겠습니다. 텅오일. 그러니까 텅오일과 린시드 오일은 거의 같은 계열이거든요. 오일 자체가 경화가 되는 오일, 굳는 오일입니다. 이게. 호가는 이게 와전이 돼서 오일을 바른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참기름, 뭐 들기름, 혹은 콩기름, 뭐 이런 이제 식용성 기름을 이제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기름들은 산소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산패라고 해서 이제 썩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산패가 되면서 이제 썩는 기름이 되는 거고요. 이 목재에 사용하고 있는 이 아마씨 기름, 린시드 오일이나 텅오일은 시간이 지나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경화성 오일이에요. 이거는 산소하고 같이 결합해서 도막을 만들거든요. 표면을 만들기 때문에 목재에 사용하는 거는 이 린시드 오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데크를 만들었다든지 하면 데크에 오일 스테인이라는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오일 스테인에
그 오일이 바로 이제 린시드 오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린시드 오일이 이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 오일 스테인 자체의 질이 좋고 나쁨이 이런 오일 린시드 오일이 얼마큼 더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린시드 오일을 가지고 한번 이 테스트 부재에서 이제 한번 칠을 해볼 건데요. 린시드 오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화하는 시간이 순수한 린시드 오일, 아마시 기름의 경우에는 일주일도 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굳는데. 그래서 이제 작업성이 아주 안 좋죠. 이거를 개선하는 것이 이 오일 자체를 경화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합시킨 이제 오일, 그 린시드 오일이라고 중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보일드, 끓인, 끓였다고도 하는데 보일드 린시드 혹은 중합 폴리머라이즈드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요. 그런 오일은 같은 린시드 오일을 좀 빠르게 굳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굳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린시드 오일을 오늘 이제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린시드 오일로 굳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린시드로 하도를 한다는 가정을 해보는 거죠. 린시드 오일은 오일 자체가 이거는 뭐 손에 묻어도 전혀 이제 인체에 무해합니다. 심지어 이제 원래 아마시 기름을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에 묻거나 그랬을 때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일을 소량을 묻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마르는 시간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굳고 마르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색을 이제 발랐을 때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도 작업으로 린시드 오일을 이제 발라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는 목재 표면에 오일이 더 이상 빨아들이지 않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린시드 오일로 하도가 완료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2회 내지 3회 정도 도장을 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2일에서 3일씩 심지어는 6일, 7일씩 두세 번씩 나눠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굳히고 샌딩을 하고 굳히고 샌딩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하도 작업, 중상도 작업을 다 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하도 작업을 이렇게 맞추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이 표면에 있는 오일이 나무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충분히 흡수가 됐을 때 이제 깨끗한 천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기름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또 이제 이 과정을 놓치게 되면 표면에 깊숙이 침투하지 않고 표면에 있는 기름들이 엉겨 붙으면서 작업 자체를 계속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바깥에 표면에 묻은 기름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마르는 거는 이후에 샌드페이퍼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오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표면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굳는 과정에서 목재 표면이 오일하고 굳으면서 들고 일어나서 표면이 거칠어지게 돼요. 그 거친 표면을 이제 사포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일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400번 이상 600번이나 800번, 1000번 이렇게 높은 건수의 고운 사포를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이제 굳질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루나 이틀쯤 두어서 굳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사포질을 했을 때 사포에 하얗게 분이 올라왔을 때 그게 굳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엉겨 붙는다든지 그러면 아직 덜 굳어진 거거든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오일을 묻혀서 발랐던 이 천을 내가 지금 도포 작업을 한 목재와 같이 하루 이틀 놔둬서 이것이 어떻게 굳는지를 보시고 이게 충분히 굳었다고 생각됐을 때면 완벽하게 굳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도가 완료가 됐다. 즉, 더 이상 이 도료가 우리가 이제 사용할 린치드 오일이 더 이상 침투하지 않는다. 그 수준까지 하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셀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셀락도 역시 이제 도료죠. 이 셀락은 인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유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아주 이제 예전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그런 도료인데, 벌레의 진이랍니다. 벌레. 이 깍지벌레, 락이라는 깍지벌레가 뱉어놓은 그 이제 분비물 진을 추출을 정제를 해서 이제 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먹는 시리얼처럼 생긴 그런 형태의 플레이크 형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가공 유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알코올에 녹여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코올은 에탄올을 사용하는데요. 좋기는 이제 99%짜리 무수 알코올을 사용하는 게 좋죠. 알코올은 이제 에탄올이라는 거하고 메탄올로 이제 나뉘는데,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메탄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해서 섭취하면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메탄올은 이제 실험실에서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인다든지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메탄올이거든요. 그래서 메탄올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에탄올의 이제 99% 에탄올은 이제 의료용으로도 이제 사용하고 또 화장용품에서도 사용하고 뭐 이런 이제 알코올인데, 이 에탄올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최소 80%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99%짜리가 제일 좋지만 뭐 구하기가 좀 어렵다면 80% 이상 되는 알코올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알코올에 그 플레이크로 된 셀락 그 가루 덩어리를 녹여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2파운드 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셀락을 만드는 이제 기준인데요. 이 1파운드는 대략 500g 정도 됩니다. 0.454g 정도 되는데, 그 500g의 셀락에 1갤런, 그것도 이제 대충 4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제 2파운드 컷이라는 것은 2파운드 셀락이니까 이제 대략 1kg 정도 되는 셀락이고요. 1kg 되는 셀락을 1갤런, 4리터 정도의 알코올에 녹이는 것. 그 정도의 농도를 갖는 것을 이제 2파운드 컷이라고 하거든요. 이 2파운드 컷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2파운드 컷을 가지고 알코올을 더 넣으면 이 같은 용량의 알코올을 넣었을 때 대략 이제 희석이 되니까 2파운드 컷이 이제 1파운드 컷이 되는 거죠. 사용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취향이나 사용 이 용도에 따라서 2파운드에서 이제 1파운드 요 사이를 이제 조정을 해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이 셀락을 이렇게 용해에서 파는 유통되는 것들은 이제 2파운드 컷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락은 종류가 이렇게 이제 맑은 그 블론디 셀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제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정제하기 전에 순수한 셀락은 색깔이 훨씬 짙습니다. 이거보다 짙고 왁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왁스가 들어있는 셀락에 대해서 보통 그 마감 중에 하도 마감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왁스가 있어서 중도나 상도에 올라올 칠들의 칠 마감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나 상도를 갓셀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경우에는 왁스가 빠진 디왁스드 셀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약간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블론디 셀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황금빛이 도는 셀락을 구하시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 셀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에 용해가 되어 있는 거라서요. 이 셀락이 마르는 시간은 린시드 오일이 2-3일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셀락은 불과 2-30분 만에 다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같은 하도를 하는데 셀락을 하도를 하게 되면 오일 하도에 할 시간에 수십 배를 단축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은 하도 작업을 전혀 안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셀락 한번 이제 도포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린시드 오일을 한번 이제 칠한 건데, 칠을 하면 할수록 이제 짙어지죠. 이제 색깔을 더 가라앉으면서 훨씬 이쁜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저렇게 한 10분 정도쯤 지나면 이게 벌써 다 굳어버려요. 얘는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는데, 얘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사포로 지금 이제 대충 저는 한 600번 사포 정도가 되는데, 사포로 표면 마감을 해주고요. 모든 칠과 칠 사이에는 사포 마감이 한 번 있어요. 사포 마감을 해서 벌써 이미 이제 굳어서 마감 표면 정리가 됐고요. 이 표면 정리가 된 데에 셀락을 한 번 더 칠할 수가 또 있어요. 자, 하도는 어떻게 한다? 더 이상 도료가 흡수되지 않은 상황, 그때가 하도가 되겠습니다. 하도까지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오일한테는 이제 어려운 작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오일은 이렇게 이 짧은 시간 내에 2번 도포한다는 거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굳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벌써 셀락은 도포 작업을 2회를 했습니다. 날짜로 치면은 이틀이나 3일 정도를 제가 이제 이익을 본 거죠. 이렇게 해서 2번 내지 3번 정도 도포 샌딩 한 위에 마지막으로 또 조금 더 있어야 붙겠지만 샌딩을 가볍게 해주고 이 샌딩 위에 오일 마감을 해주면 이 순간에 제가 하도에서 3도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짜로 보면 거의 3일 정도를 단축을 시킨 거고, 품질도 오일 품질보다 오일만 가지고 하도서부터 이제 상도까지 다 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기름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셀락을 하도로 해서 마지막을 오일 마감을 해주면 굉장히 프레시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셀락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의 이제 작업 주 목표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셀락으로, 이거는 이제 하도서부터 3도까지 셀락으로 다 마감을 한 것인데요. 이 하도부터 3도까지 셀락으로 다 마감을 하기 위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프렌치 폴리싱이라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프렌치 폴리싱. 프렌치 폴리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악기나 고급 가구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도막이 워낙 이게 섬세하고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현대에서 사용하는 인공적인 우레탄 칠이라든지 에폭시 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컵을 올려놓는다든지, 혹은 강하게 자극이 간다든지, 특히 이제 이건 알코올에 녹을 수 있어서 술 중에서 독한 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녹일 수가 있습니다, 표면을. 그래서 이제 쉽게 표면이 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천연칠은 간단하게 샌딩 페이퍼로 다시 이 표면 가공, 표면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면 바로 엊그저께 새로 산 것 같은 그 상황을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인공 도료들은 그 도료 표면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제도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표현이 다 그대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구를 이제 오래도록 사용을 할 거고 친근하게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런 천연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천연칠을 한 거에
샘플 중에 큰 샘플이 바로 제가 작업했던 이건 이제 침대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인데 이, 이 테이블을 보시면 이 표면을 이 프렌치 폴리싱으로 이제 셀락 마감을 한 작업입니다. 이제. 이 작업이 굉장히 고급 작업이 되겠죠. 이제. 이 작업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번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나무 토막입니다. 나무 토막을 이제 이 결의 수직으로 간단하게 이제 절단을 했고요. 요게 지금은 굉장히 이제 톱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표면이 아주 안 좋거든요. 이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샌딩을 해야 돼요. 이 샌딩을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샌딩 페이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이제 제가 작업을 좀 해왔습니다. 이 표면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평평하고 고르게 샌딩 작업을 해놔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이 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표면이 얼마만큼 매끄러우냐에 따라서 최대한 결과가 얼마만큼 이제 이쁘게 나오냐, 요거 이제 관건이 되죠. 이 도막을 가지고 거친 표면을 이 도료를 가지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표면 자체를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포를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아주 이 거친 경우에는 사포를 80번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400번 사포 정도까지는 작업을 해서 표면을 이제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샌딩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샌딩 블럭이라고 해서 이 샌딩 페이퍼, 이 사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블럭을 이용을 해서 이걸로 표면을 이것을 이제 최대한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프렌치 폴리싱이라는 이제 오늘의 작업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충 30분. 네. 27분 30초 정도 됐고요. 당일 마무리하시는 그 시간은 괜찮으신데요. 여기까지 해서 뭐를 했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그 칠에 대한 원목의 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취미 생활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헬시하게 할 수 있는 건강에 좋은 그런 이제 천연 도료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 그거를 가지고 이 원목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컵받침을 이렇게 원료 자체, 원본 자체,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백골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백골 상태의 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해서 이번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에는 이거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인 컵받침의 프렌치 폴리싱 하는 것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